여러분 안녕하세요. 캐나다 토론토의 한호림입니다. 제우스의 독수리가 우리 대한민국 심벌들을 제가 정한 제목입니다만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우리나라와 그리스는 지리적으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서로 교류는커녕 알지도 못한 채 각기 수천 년 역사를 갖고 살아왔죠. 그런 그리스의 신화 속에는 왕초신 제우스가 있죠. 그 정도는 다들 알죠. 그런데 그 제우스의 심벌이 독수리라는 건 잘 모르죠. 근데 바로 그 독수리가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적 주요 심벌들을 꽉 잡고 있단 말입니다. 아니 그게 뭔 소리? 네. 근데 그게 현실인 거요? 문제는 그게 너무 오래전부터 고착되어 있으니까 국민들은 아무도 그런 걸 못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점이 늘 답답했습니다. 결론을 미리 말했는데요. 그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대화를 나눠보십시다. 우선 대표적으로 당장 길에만 나가면 맞닥뜨려지는 우리 생활과 밀접한 경찰의 심벌 마크를 보십시다. 자, 보세요. 거기 무슨 동물이 들어가 있습니까? 독수리. 네, 독수리죠. 날개를 쫙 펴고 있는 독수리. 그걸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늘 보며 살아왔죠. 네, 그럼 경찰 심벌 마크에 이어서 하나 더 예를 들어볼게요. 역시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우리나라 소방서 심벌 마크입니다. 이렇게 생겼죠? 네, 보다시피 경찰 마크와 같이 역시 독수리가 들어가 있네요. 날개 쫙 펴고 있는 독수리. 정말 희한하죠? 경찰, 소방서 정말 둘 다 독수리네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번엔 이걸 또 보세요. 자랑스러운 우리 국군 해병대 심벌 마크입니다. 정말 여기에도 독수리가 들어있네요. 게다가 경찰, 소방서와 같은 동물 독수리에다 포즈까지 똑같네요. 날개를 쫙 펴고 있는 독수리. 경찰, 소방서, 해병대에 이어 그럼 대한민국 해군의 심벌 마크를 보실까요? 해군? 네, 해군 중에서도 엘리트의 산실 해군사관학교 심벌 마크를 보십시다. 보세요. 역시 독수리가 들어가 있네요. 그것도 경찰과 소방서, 해병대 것과 똑같이 날개를 쫙 편 독수리. 이게 웬일이지? 해군사관학교 심벌이 독수리라. 독수리는 하늘을 나는 새니까 공군에 나와 어울리는 거 아닐까? 그런데 웬 해군의 독수리? 자, 그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공군의 심벌 마크를 봅시다. 과연 날개를 쫙 편 독수리가 들어있군요. 네, 공군은 하늘을 지키니까 하늘의 왕자인 독수리를 넣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건 좀 더 뒤에 보면 아시게 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어떠세요? 그러고 보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주요 국가적 심벌들이 죄다 독수리들이죠. 이게 다 어떻게 된 걸까요? 네, 그게 이렇게 된 겁니다. 우선 이걸 보시지요. 여러분들이 모두 익히 알고 있는 미국의 국가 문장입니다. 날개를 쫙 편 독수리가 들어있죠? 미국이 국장을 독수리로 만들어내는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고 얼마 안 된 때인 1782년입니다. 신생 국가로서 외교상 필요해서 제정했죠. 그 제정하는 과정에서 구약성경의 출애굽기 19장에 잠깐 한번 비치는 독수리가 거론되었다. 그런 기록이 있긴 있습니다만 네, 결국은 고대 로마 제국을 벤치마킹하던 미국은 로마의 심벌인 독수리로 결정했죠. 자, 새삼스레 미국의 국장 디자인을 잘 보십시다. 보다시피 독수리가 날개를 쫙 펴고 있죠. 독수리 머리 위에는 미국 독립 당시에 13개 주를 의미하는 별이 13개 배치되어 있고요. 오른 발톱으로는 평화를 상징하는 올리브 가지를 움켜쥐고 있는데 잎사귀가 역시 13개 달려 있군요. 그리고 왼쪽 발톱으로는 무력을 상징하는 화살을 쥐고 있는데 역시 13개를 쥐고 있어요. 이런 뜻이겠죠. 평화는 국력으로. 그런 의미. 자, 그럼 날개를 활짝 편 독수리가 들어있는 국장을 가진 미국의 육군 심벌 마크를 보십시다. 우선 생각했을 때 육군이면 유럽 스타일로 땅의 왕자인 용맹한 사자 같은 것을 심벌로 넣을 법하지요. 근데 자 보세요. 사자가 아니고 역시 독수리네요. 이상하네. 육군이 독수리처럼 날아다니기라도 하나? 이번엔 미국 해군의 심벌 마크예요. 해군은 바다니까 심벌을 무서운 상어 같은 것으로 할 것 같은데 아니고 역시 독수리네요. 날개를 쫙 편 독수리가 해군의 상징인 닷 위에 자리 잡고 있죠. 그 다음
이건 미국 해병대의 심벌 마크예요. 역시 날개를 쫙 편 독수리를 심벌로 하고 있죠. 부리로는 노란 리본을 물고 있네요. 그 안에 역시 라틴어로 항상 충성 구호가 쓰여 있습니다. 이건 미국 공군의 심벌 마크. 역시 날개를 쫙 편 독수리가 들어가 있죠. 네, 여기까지 오면서 보니 벌써 감이 잡히죠. 미국의 육해공군 심벌은 모두 독수리, 모두 미국의 국장 독수리에서 온 것이죠. 그럼 더 근본으로 올라가서 미국의 국장에는 왜 독수리가 들어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유럽을 여행하실 경우 새삼 그 나라들의 그 곳곳의 조형물들을 눈여겨보세요. 자동차로 국경을 통과할 때 잘 보세요. 그 나라의 국장, 즉 심벌 마크부터 나타나죠. 이건 오스트리아 국경에서 촬영한 겁니다. 독수리가 있죠? 그리고 이건 폴란드 국경의 표지판이고요. 역시 독수리가 있지요? 그리고 유럽 나라 곳곳에서 건축 등 조형물에서 독수리들을 발견해 보십시오. 우선 독일 베를린의 그 브란데부르크 개선문 꼭대기에 독수리가 날개를 쫙 펴고 있죠? 이건 현대적으로 디자인된 독일 국장이고요. 오스트리아 국장이 그렇고 러시아가 그렇고요. 게다가 참 러시아는요, 더 세게 보이게 하느라고 독수리 대가리가 2개예요. 이건 러시아의 푸시킨시 공원에서 촬영한 거예요. 그리고 이탈리아가 그렇고 또 폴란드가 그렇고요. 프랑스의 경우 나폴레옹이 황제가 된 제정시대의 제국의 상징이 독수리였어요. 근세에서는 그 악명 높던 나치 제3제국 심벌도 독수리였죠. 이 사진은 지금 로마에서 관광용으로 보여주는 로마군의 이거 행진 풍경입니다. 기수가 독수리를 쳐들고 있죠. 그러면 그거 왜들 그 여러 나라들이 자기네 나라 심벌을 로마의 상징인 독수리로 했을까요? 바로 이렇게 된 겁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옛 로마의 그 빛나는 영광을 오로지 자기네 나라가 계승했다는 자존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로마의 심벌이 왜 독수리냐? 기원전 2세기 전쟁자로는 로마가 힘으로 그리스를 정복하고 보니 로마인들로서는 자기네는 뭐 신하랄 것도 없는데 그리스 신하가 아주 근사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높은 정신세계를 그대로 갖다가 자기네 신하로 고쳐버렸죠. 신들의 이름도 죄다 로마식으로 개명해버리고요. 그래서 그리스 신화의 왕초신 제우스를 주피터로 개명해버렸죠. 바로 그 주피터의 원조, 그 제우스를 상징하는 동물이 독수리예요. 독수리. 거인족 제압을 선언하는 제우스의 발 아래에 독수리가 보이죠? 또 여기서도요. 또 이건 제우스가 독수리로 둔갑하여 지금의 터키인 트로이 왕국의 미소년 가니메데 왕자를 납치해온 장면입니다. 바로 이 제우스가 주피터가 됐으니 따라서 독수리까지 로마의 상징이 된 겁니다. 어디 이 옛날 영화 배너에서의 로마 황제의 배경을 좀 보시죠. 날개 편 독수리의 형상이 보이죠? 그런데 신성 로마 제국 멸망 이후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모두들 우리가 로마를 계승해놓으라 이런 소리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모두 독수리를 자기네 나라의 심벌로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신생국가인데다가 지리적으로 유럽으로부터 대서양 서쪽 건너 뚝 떨어져 있는 미국은 또 웬 독수리냐? 신생 미국이 고대 로마와 뭔 관계가 있냐? 하나도 없지 않냐? 네, 그건 그래요. 미국은 지리적 거리와 관계없이 자기네야말로 로마의 영광을 계승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긴 미국은 유럽인들이 이민 와서 세운 나라니까 죄다 뒤섞여 있어도 핏줄로는 어딘가는 로마와 닿겠죠. 하여간 역사상 가장 늦게 데뷔한 미국은 국가 형태를 정할 때 의도적으로 로마 공화정을 벤치마킹했죠. 그래서 한 예로 미국은 정치제에 대해서도 로마의 공화정과 거의 일치하게 했죠. 예컨대 상하원 제도가 있는 것도 다 그게 로마식이에요. 그러니 국가의 심벌을 정할 때도 로마의 최고신 주피터의 성수 독수리로 한 겁니다. 다만 독수리의 종류를 미국 땅에 서식하는 흰머리 독수리로 했죠. 그 머리 부분이 하얀 털로 된 독수리 말이에요. 그래, 다 좋다. 근데 우리나라는 왜 또 독수리냐? 네, 이것이 오늘의 핵심이죠. 간단합니다. 1945년 갑자기 광복이 되니 혼란스럽고 뭘 모르던 시절 미 군정이 시작됐죠. 그 이전까지는 일본을 걸쳐서 서양 문명을 조금씩 받아들였던 우리나라로서는요, 이제는 즉바로 서양
미국 문화가 그대로 홍수처럼 밀려든 겁니다. 그리고 미군전이 끝나고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죠. 그렇지만 낙후한 우리의 눈으로 보았을 때 경이로울 만큼 세계 최고의 롤 모델인 나라가 오로지 미국이었어요. 게다가 6.25 전쟁을 거치면서 미국의 물자의 영향으로 모든 분야에서 메이드 인 USA가 최고였죠. 그러니 그런 시대에서 현대적 시각 디자인 개념도 거의 없던 우리로서는 미국의 국장 독수리가 제우스의 심벌에서 온 건지도 모르고 그냥 그대로 갖다 쓴 겁니다. 그 바람에 그만 대한민국 경찰 심벌도 미국 독수리로 하고 소방서 심벌도 독수리로 했죠. 이거 잘 보세요. 소방서 심벌인데요. 흰머리 독수리의 대가리까지 똑같이 했죠. 이렇게 국가를 대표하는 경찰, 소방서, 해군, 공군, 해병대도 죄다 미국의 심벌 마크를 베끼고 미국 독수리를 갖다 썼지요. 나아가 그 이후에도 철도 특별사법 경찰대도 독수리를 했어요. 글쎄 이렇게 교도소 심벌까지도 미국의 독수리를 갖다 썼다니까요. 온 세상에 맙소사.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005년 경찰 창설 60주년을 맞아 경찰 심벌을 새로 디자인한다는 겁니다. 모 디자인 회사가 맡아 했죠. 저도 그래픽 디자이너 입장에서 과연 어떤 디자인이 나올까 했었죠. 그런데 발표된 걸 보니 겨우 새로 디자인했다는 게 이랬어요. 아니 이거 뭐 그전 경찰 마크와 뭐가 달라요? 같은 독수리에 거의 같은 구성에 그저 양쪽 날개 끝만 조금 더 날카롭게 위로 치켜 올라간 형태로 한 겁니다. 2005년 대한민국 경찰 심벌 마크를 새로 디자인하는 기회에 그리스의 제우스 또는 로마 주피터의 독수리 또는 미국 독수리를 싹 빼버리고 전혀 새로운 우리의 디자인으로 바꾸었어야 했습니다. 그런 기회를 그냥 놓쳐버린 겁니다. 로마를 계승하겠다는 미국은 주피터 또는 제우스의 심벌인 독수리를 써야 당연하죠.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게 주피터 또는 제우스 독수리라는 걸 알지도 못하고 무조건 미국 독수리를 그냥 베낀 것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제우스와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대한민국이 오늘까지 국가 각 분야에서 독수리를 심벌로 쓰고 있게 된 현실입니다. 미군정 시절과 정부 수립 당시는 우리가 서양 문화에 너무 뒤져서 뭘 몰라서 미국 디자인을 그냥 베꼈다고 치고요. 지금은 세계 10위의 경제권에 진입한 우리 대한민국 아닙니까? 지금 전국의 디자인계 학과만 해도 대학에 250여 개, 전문대에 250여 개, 합쳐서 무려 500여 개나 있어요. 대학원은 넣지도 않은 숫자예요. 세계에서 디자인계 학과가 제일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런데도 문제는 우리나라 디자이너들이 국제적 감각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황당한 그리스 제우스의 독수리가 대한민국 국가적 심벌들을 꽉 잡고 있게 되고 그게 일상이 된 거죠. 금년으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 75년입니다. 늦었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독창적인 심벌을 창조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른 소재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